저는 제가 가진 꿈들을 종이에다 하나씩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읽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버릇을 20살 무렵에 배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적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언가를 내가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적어서 이 20살부터 해마다 그걸 적어서 수첩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명함 뒤에다가 적으면 한 20개 정도 적어요. 작게 적으면. 그럼 20개 정도로 적어서 1년 동안 들여다봐요. 그럼 연말쯤 되면 한 3분의 2 정도는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거는 다음에 올려놓고 또 빈칸에다가 다른 걸 적으면 돼요. 이렇게 30년을 한 거예요. 이 종이에다 이렇게 적는 순간에 여러분들 부적 아시죠? 부적. 네. 이게 부적처럼 힘을 가져요. 네. 목표를 자기의 종이에 적었다. 이 적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입니다.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서 기록과 일기쓰기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행동으로 옮겨서 한동안 부지런히 썼습니다. 그런데 다시 게을러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자는 기록이 가지고 있는 힘은 실로 광대하며 종이와 펜만 있다면 누구나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벽난로 위에 놓인 이집트 필경사 조각상. 몇 년 전 카이로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온 모조 돌 조각상이다. 조각상의 눈빛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듯 현명하고 기록에 열중하는 모습에는 신비함이 서려 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각상 무릎에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얹은 채 철필로 무언가를 적고 있는 이 형상에 모두 담겨 있다. 기록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진리 말이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오래된 믿음이기도 하다. 아주 특별한 기록의 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서러웠던 시절을 마냥 한탄하면서 흘려보내는 대신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며 꿈을 잃지 않았다. 짐 캐리는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무명 시절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한동안 집도 없이 지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수표책을 꺼내어 적요란에 출연료라고 적고 스스로에게 $10,000를 지급했다. 그는 이것을 5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다. 놀랍게도 정확히 5년 후에 짐 캐리는 덤앤더머와 배트맨의 출연료로 자신이 예전에 스스로에게 지급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1,700만 받았다. 만화 딜버트로 일약 세계적인 만화가가 된 스콧 애덤스 역시 기록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목표를 기록으로 남기면 구체적인 결과가 다가온다라고 항상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대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목표를 계속 기록으로 남겼는데 하나의 목표가 이루어진 후에는 바로 아래에 다음 목표를 적어놓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래서 현재 그가 간직하고 있는 수첩에는 과거에 이루었던 목표들에서부터 앞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들이 일렬로 쭉 적혀 있다. 금융가의 귀재이며 오프라쇼의 단골 초대 손님 수지 올만. 그녀가 만졌던 최대 월급은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벌었던 $400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우선 종이에
원하는 모습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아침 직장에 가기 전에 반복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젊고 강하고 똑똑하다. 최소한 한 달에 1만 달러는 벌 수 있다. 목표치를 달성한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그 말을 행운의 부적처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기록의 영향력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 책에 접근하는 방법.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냅킨이나 봉투 뒷면, 공책에서 찢은 종이, 손에 잡히는 아무 것에나 아이디어를 적기도 한다. 종이의 종류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공책으로 묶어서 보관해야 할지 파일에 끼워 정리해야 할지도 고민하지 마라. 종이의 종류, 품질이나 형태, 필기구의 종류와 색깔 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유일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은 날짜를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어렴풋이 감을 잡았을 것이다. 이것은 시합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적절한 크기의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백을 남겨두지 않는다고 해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써라. 그러면 결과는 나타난다. 스콧 애덤스와 수지 올만은 매일 반복해서 기록했다. 짐 캐리는 자신의 꿈을 단 한 번 기록해서 지갑에 넣었다. 내 아들 피터는 기록한 다음 아예 잊어버렸다. 요점은 누구라도 자신의 꿈을 기록할 수 있으며 기록하는 방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쓰더라도 모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 문구를 읽다 보면 미소가 절로 배어나온다. 좋은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것이 이 책에 담겨있는 철학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말을 믿어야 한다. 또한 삶이 기록한 대로 전개될 것이라는 믿음도 가져야 한다. 일정한 기록의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다. 꿈을 실현시키는 기록의 힘. 지금 바로 자신만의 목표를 담은 목록을 작성하라. 종이를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마라. 목표가 너무 거창해서 실현 불가능한 것 같아 포기하고 싶더라도 무조건 기록하고 옆에 별표를 해두어라. 아직 달성되지 않은 살아있는 목표라는 표시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도 움츠러들지 마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전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라. 계속 적어 내려가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들을 원하는 만큼 길게 적어라. 유명한 미식축구 코치인 루 홀츠는 1966년에 이 작업을 했다.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그는 식탁에 앉아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107가지를 기록했다. 그는 막 실직을 당한 상태였고 은행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거기에다 아내 베스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이 되어가고 있었다. 루가 너무 절망감에 빠져 있자 아내는 그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슈워츠가 쓴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슈워츠의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죽기 전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지금 당장 적어보라.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그는 가족에 관한 것, 직업에 관한 것, 취미생활에 관련된 목표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의 목록에는 100억간 만찬에 초대받기, 툰나잇쇼에 출연하기, 교황 아련하기, 노트르담 대학의 수석 코치 되기, 올해의 코치로 선발되기, 국내 풋볼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기, 항공모함에 착륙하기, 홀인원 기록하기,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은
28세의 백수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르 홀츠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가 백악관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투나잇 쇼 진행자 조니 칼슨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카이 다이빙 할 때의 짜릿한 기분, 홀인원을 2번이나 기록했을 때의 뿌듯한 감격을 적은 글도 볼 수 있다. 르 홀츠는 지금까지 1966년에 작성한 107가지의 목표 가운데 103가지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다. 어떤가? 놀랍지 않은가? 당신도 할 수 있다. 마음껏 꿈꾸고 그 꿈속에서 순수하게 비현실적인 자유를 만끽하라. 리처드 볼즈는 제발 현실에 눈을 뜨란 말이야 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대사라고 주장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거창한 목표라도 괜찮다. 돈과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 사실 돈과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기록은 두뇌를 움직인다. 목표를 적는 행위는 무척 과학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목표를 종이에 기록하는 것은 두뇌의 일부인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자극하고 뇌의 그 특별한 시스템이 당신을 도와 목표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새끼손가락만한 뇌 줄기의 기저에는 1단의 세포가 있다. 이것들은 뇌에 저장되는 자료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통제 중심부가 바로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통해서 긴급한 메시지는 두뇌의 활성화된 부위에 전송되고 긴급하지 않은 메시지는 잠재 의식 속에 전송된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두뇌를 깨워서 기민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도 하는데 한밤중에 복도 저 끝에 방에서 아이가 울면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부모라도 벌떡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수돗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등 그리 중요하지 않은 소리는 걸러내고 급한 일을 암시하는 소리가 들릴 때만 의식을 깨운다. 다시 말하자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두뇌의 여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기록하는 행위는 그 시스템에 성능 좋은 필터를 설치하는 일이다. 일단 목표를 적기 시작하면 두뇌는 그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마치 소음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말이다. 일단 목표를 기록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두뇌는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활동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두뇌는 이러한 작업을 계속하는데, 즉 잠자는 시간, 꿈꾸는 시간에도 목표를 향해서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적은 사람들 중에는 꿈속에서 특정한 아이디어를 얻었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표 달성에 대한 힌트를 생각해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적은 후부터 갑자기 목표 달성에 관한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아이디어 상자를 만들어라. 번뜩이는 영감에 급작스러운 물결은 순식간에 왔다 가버린다. 그 순간의 공포를 난 결단코 잊을 수 없을 거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왕의 말이다. 이 말의 왕비는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포마저도 잊어버릴 거예요.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즉시 적어라. 많은 대기업 CEO들이 벽에 상자를 설치해 놓고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주머니에 수첩을 넣고 다닌다면 바로 그 수첩이 아이디어 상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계속해서 아이디어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미칠 듯이 원하는 것을 편지로 쓰자. 나폴레온 힐은 마냥 원하기만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 둘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준비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들려주는 글로리아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글로리아는 자신과 남편이 만난 과정을 들려주는데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6년이나 되었지만 그 이야기는 마치 어제일처럼 신선하고 충분히 달콤했다. 글로리아는 남편 테드를 우연히 만났지만 2년 전부터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테드를 만나기 전부터 거의 매일 그런 확신을 담아 그에게 가상의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하자 실제로 그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실현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 나폴레옹 힐의 말을 좀 더 인용해보자. 실제로 획득할 수 있다고 믿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준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신념을 가져야 한다. 또한 결국 이루어진다의 저자는 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면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글로리아는 기록을 통해서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그렸고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상을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바라고 있는 사람이 꼭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굳혔다. 그녀는 배우자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삶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다음과 같은 자질을 겸비할 사람일 거라고 확신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한 한 자세하게 묘사하라. 원하는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그 소원이 달성될 수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다. 기록이 정확할수록 준비는 더욱 단단해진다. 애정을 품고 자세히 묘사하라. 자신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 목표가 실현되고 난 후에 일어날 특별한 일들도 열거하라. 두 번째, 미지의 존재에 편지를 써라. 당신의 목표가 글로리아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라면 그녀가 했던 대로 미래의 배우자에게 편지를 써라. 그녀가 친구에게 했던 것처럼 미래의 자녀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다. 글로리아가 했던 말을 명심하라. 편지를 쓰면서부터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기다림의 미덕을 배워라. 당신이 바라는 것만큼 상황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기록을 계속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원하는 것을 요청하라. 이 기다림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내게 주어진 교훈은 무엇인가? 더 배울 것은 있는가? 당신의 의문점을 펜을 통해서 해결하라. 글로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강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긴다. 첫 번째,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 일어난 온갖 축복을 종이에 쏟아라. 나는 무엇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록하라. 작고 분명한 것부터 적어 나가라. 나는 내 친구 글로리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머리를 가려주는 지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따뜻하게 해주는 스웨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석양과 무지개를 봤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쓸 수 있는 만큼 마음껏 적어라. 두 번째, 감사의 편지 쓰기. 사람들에게 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만약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 갔다면 그곳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카드를 이용하라. 불평하는 내용이 아닌 특별히 도움을 준 직원 혹은 명랑한 직원에 대한 칭찬을 기록하라. 쇼핑을 하거나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어 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세 번째, 축하에 인색하지 말자. 당신의 꿈이 실현되었다면 마음껏 축하하라.
그리고 그 축하의 한 과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친절함을 베풀어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해야 할 일은 더욱 많이 생긴다.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산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많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광경은 같다. 목표에 초점을 맞출 때부터 의기소침해질 필요 없다. 운에는 비언어적 영역인 감정을 지배한다. 반면에 좌뇌는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를 다룬다.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현재 어느 쪽 두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의식적으로 반대편 두뇌를 사용하라. 실용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좌뇌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래서 당신의 꿈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감정의 닻을 단단히 고정시켜라. 그리고 목표를 생각할 때 샘솟는 감정을 기록하라.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의 고리를 목표에 부착해라. 반대로 지나치게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구체적인 일을 하라. 두려움, 의심, 무가치함 등의 감정이 당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태도를 취하라. 감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으로 판단하라. 그리고 학습하라. 두 개의 두뇌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은 다시 통제력을 갖게 되고 난감한 상황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실패란 없다. 좋다. 당신이 완벽한 남녀 관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기록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자.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면? 그렇다면 꿈의 실현에 실패한 것인가? 만약 그토록 원하던 캐러비안 유람선을 타지 못했다면? 파리 여행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그럼 다시 시도하라. 콘테스트에서 우승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응모하라. 아니면 다른 콘테스트를 찾아보라. 실패란 없다. 단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이 표현을 직접 손으로 써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라.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가. 낙담했다고 해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버리거나 파괴하지 말라. 인내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태도를 견지하라. 이러한 태도는 당신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의 원칙 중 하나는 실패란 없고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인내가 곧 힘이다. 저자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저자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는 라이팅 리소시스의 대표이자 베스트셀러 마음을 종이에 담자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록법의 저자이다. 클라우저 박사는 워싱턴 대학교, 시애틀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캐나다 소재 레스브리지 대학교, 포드햄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까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록의 힘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다. 기록이 가지고 있는 나비 효과, 자기 암시 기능과 그것이 어떻게 목표 수립, 관계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미국 내 여러 단체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이끌고 있으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개인 컨설턴트로서 활약하고 있다. 그녀는 기록이 가지고 있는 힘은 실로 광대하며 종이와 펜만 있다면 누구나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